불체자에 대한 이민당국의 추방작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ICE에 체포된 한인 숫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톨릭 신자 150만여 명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남부 샌 버너디노 교구가 신자들의 미사 참여 의무를 관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성당에 ICE 요원들이 들어가 신자들을 체포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아프리카 정상들과의 회의에서 본국이 송환을 거부한 추방된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3월 어머니의 시신을 차량에 실은 채 배회하다 체포됐던 30대 한인 남성이 메릴랜드주에서 한인 집주인 여성과 세입자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폭염 속에 주차된 뜨거운 차량 내부에 어린 자녀를 방치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20세 엄마 때문에 아이가 사망했고, 조지아주에선 지나가는 시민에 의해 긴급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불체자에 대한 이민당국의 추방작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ICE에 체포된 한인 숫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버클리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가 입수한 ICE 체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 1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미 전역에서 체포된 이민자 중 한국 국적자는 총 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체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주는 캘리포니아로 10명이 체포됐으며 이어 텍사스 5명, 조지아 4명, 하와이 4명 등의 순입니다. 뉴저지에서도 지난달 펠팍에서 5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동시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범죄 경력이 없는 한인 체포 비율도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체포된 한인 중 67.6%를 차지하는 25명이 범죄 경력이 있었고 16.2%를 차지하는 6명은 기소는 됐지만 아직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은 받지 않았으며 나머지 6명은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ICE가 뉴저지 에디슨의 한 사업체를 급습해 직원 15명을 무더기 체포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9시께 ICE 소속 요원 30여 명은 에디슨에 위치한 알바와인 앤 스프리츠 물류창고에 들이닥쳐 해당 업체 직원 15명을 붙잡아 구금했습니다. 직원들의 신분 확인을 요구해 신분증이 없는 직원들의 경우 손목에 케이블 타이를 묶은 후 ICE의 벤 차량에 실었습니다. 체포된 직원들은 뉴저지 엘리자베스와 뉴욕의 ICE 구치소로 보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 150만여 명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남부 샌 버너디노 교구가 신자들의 미사 참여 의무를 관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성당에 이민 단속 요원들이 들어가 신자들을 체포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샌 버너디노 교구장인 알베르토 로아스 주교는 어제 교회법 제87조에 규정된 교구장 주교의 관면권을 발동해 미사 참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아스 주교는 교구 신자 중 상당수가 미사 참석을 포함해 어떤 경우든 공공장소에 나가면 ICE 요원들에게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런 공포에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아스 주교는 그들이 온갖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신자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느끼고 있을 수 있는 부담감을 한동안 덜어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아스 주교는 지난달 20일 이 교구 소속 본당 중 2곳에서 성당 경내에 ICE 요원들이 들어가 여러 명을 검거해간 사건을 계기로 관면권 발동을 결정했습니다. 주교는 사건 발생 사흘 후 성명을 내고 당국이 이제 적법 절차에 따른 권리나 하느님의 자녀로서 지니는 존엄성을 아랑곳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을 무차별로 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샌 버너디노 교구는 신자가 150만 명에 달하는 미국에서 5번째로 큰 교구입니다. 교구의 관할 지역인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샌 버너디노 카운티의 히스패닉 인구 비율은 각각 52.5%, 56.4%입니다. 앞서 5월엔 테네시주 내슈빌 교구가 비슷한 발표를 했으나 당시에는 교회법상 공식적 관면 조치는 아니었다고 NBC 뉴스는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아프리카 정상들과의 회의에서 본국이 송환을 거부한 추방된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프리카 정상들이 정부의 제안을 수용했는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세네갈, 라이베리아,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가봉 등 아프리카 5개국 정상과 백악관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 개회사에서 비자 초과 체류율을 낮추고 안전한 제3국 협정의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들 5개국 정상이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에 도착하기 전 각국의 이민자 수용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서한엔 각국이 미국에서 이송된 제3국 국민을 품위 있고 안전하며 적시에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미국 망명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송된 이민자들을 본국이나 이전 거주 국가로 돌려보내지 않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만 아프리카 정상들이 미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 그 누구도 회의 공개석상에서 이 제안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불체자를 남수단으로 추방하려 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지난달 23일 신속한 이민 추방을 위해 불법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도 수용했습니다. 지난 3월 어머니의 시신을 차량에 실은 채 배회하다 체포됐던 30대 한인 남성이 메릴랜드주에서 한인 집주인 여성과 세입자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카운티 경찰은 최근 수사 결과를 통해 30대 한인 남성 케빈 안 씨가 83세 한인 임덕순 씨와 69세 김인용 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이들의 시신을 자살로 위장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주방 바닥에서 벨트가 목에 감긴 채 발견됐으며 주변엔 유리 파편과 깨진 액자 등이 흩어져 있어 치열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안 씨의 어머니 현 안 씨의 사망 원인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안 씨를 1급 살인 혐의 2건, 1급 폭행 혐의 2건으로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안 씨는 지난 3월 24일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티 카운티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싣고 배회하다 이상행동을 감지한 여동생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신은 차량 뒷좌석 바닥에 쓰레기와 함께 은폐된 상태로 발견됐으며 안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현재 안 씨는 펜실베니아 랭커스티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돼 있으며 메릴랜드 당국은 그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A 공사 현장에서 어제 저녁 지하 터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지만 매몰된 31명 전원이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LA 윌밍턴의 정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어제 저녁 8시께 지하 121m 깊이의 터널이 붕괴되면서 안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LA 소방당국은 즉각 대원 100명을 투입했으며 필사의 사투 끝에 노동자 전원이 큰 부상 없이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터널에 갇힌 노동자는 27명이었으며 근처에 있던 4명이 동료를 구하기 위해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면서 전체 탈출 인원은 31명이 됐습니다. 붕괴된 터널은 지름이 5.5m에 달하는 대형 산업용 터널로 노동자들이 일하던 곳은 터널 입구에서 안쪽으로 9.6km 들어간 지점이었습니다. 이들은 붕괴 직후 동료의 손을 잡고 서로 밀고 끌며 19m 높이에 달하는 흙더미를 기어 올라갔으며 이후 공사장 승강기를 타고 땅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붕괴 원인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LA 위생당국이 착공한 7억 달러 규모의 정수시설로 11km 구간으로 터널을 연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캐런 바스 LA 시장은 현장으로 달려간 소방대원을 영웅으로 부르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폭염 속에 주차된 뜨거운 차량 내부에 어린 자녀를 방치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자를 비운 20세 엄마 때문에 아이가 사망했고 조지아주에서는 지나가는 시민에 의해 긴급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베이커스필드 사우스 리얼로드 31번지 주차장에서 20세 마야 에르난데스의 자녀 2명이 에어컨이 꺼진 차량 안에 약 90분간 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기온은 화씨 101도에 달했으며 차량 내부 온도는 1시간 만에 최대 143도까지 치솟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용의자는 이날 오후 2시께 입술 필러 시술을 받기 위해 차량의 엔진을 켠 채 에어컨을 가동해 놓고 아이들을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1시간 후 자동으로 엔진이 꺼지는 기능이 탑재돼 있었고 이에 따라 3시께 엔진이 꺼지며 에어컨 가동이 멈춰버렸습니다. 시술을 마친 용의자는 오후 4시 30분께 주차된 차량으로 돌아왔고 그 안에서 아기가 입에 거품을 문 채 발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 곧바로 911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두 아이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1세 아이는 약 1시간 뒤 병원에서 결국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함께 차량에 방치됐던 2세 아이 역시 고열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애틀랜타 지역 매체 11 어라이브 뉴스에 따르면 최근 조지아주 코브 카운티의 쇼핑몰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2에서 3세 아이 2명이 울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즉시 신고했습니다. 당시 차량 내부 온도는 약 117도까지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출동한 구조대가 차량 창문을 깨고 아이들을 무사히 구조했으며 아이들의 아버지는 아동학대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중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5월 새롭게 출범한 39대 뉴욕 한인회가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회관 6층에 대한 면세 혜택이 박탈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데 이어 이번엔 5층 세입자가 그동안 임대료를 초과 지급해왔다며 11만 8천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에 따르면 최근 한인회 간 5층에 거주하는 타민족 입주자가 한인회 측에 이메일을 보내 렌트 안정법 및 로프트법 조항을 근거로 약 11만 8천 달러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입주자는 계약 후 매달 4,800달러 이상을 지급해왔으며 이는 법적 적정선인 1,624달러를 크게 초과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뉴욕시 로프트 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명석 뉴욕 한인 회장은 해당 입주자는 6월부터 렌트도 내지 않고 있다며 3층 악성 테넌트 2명에 이어 5층 문제까지 겹치면서 회관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한인회 법률 고문인 김동민 변호사를 통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재정 압박도 겪고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6개월치 재산세 22만 3,100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올해 연간 재산세는 전년도 약 33만 달러보다 11만 달러 이상 오른 44만 6,200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회관관리위원회는 현재 보일러 수리와 납도장 검사 등 회관 유지, 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회관 운영 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승객이 소지한 휴대용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항공기가 긴급 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항공기 승객은 자신의 노트북이 폭탄이라고 주장해 항공기를 비상 착륙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지난 8일 애틀랜타에서 출발해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델타항공 1334편 여객기가 승객의 휴대용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플로리다 포트마이어스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델타항공 측은 성명을 통해 화재는 개인 휴대용 배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승무원들이 신속하게 불을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내 화재가 빠르게 진압됐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 상황으로 보고 착륙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185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리튬 배터리와 관련된 항공기 사고는 총 34건 발생했으며 이 중 11건은 휴대폰 배터리팩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6일 플로리다에서 버지니아주 로어노크로 향하던 얼리전트 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27세 남성 승객이 옆자리에 앉은 승객에게 자신의 노트북이 폭탄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승객은 즉시 승무원에게 알렸고 항공기는 플로리다의 세인트 피트 클리어워러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그의 소지품에선 폭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승객을 체포해 허위 폭탄 위협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이나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브라질과 필리핀 등 8개국에 8월 1일부터 적용할 상호관세 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필리핀 20%, 브루나이, 몰도바에 각각 25%, 알제리, 이라크, 리비아, 스리랑카에 각각 30%, 브라질엔 50%의 상호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자유로운 선거와 미국인들의 근본적인 표현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브라질 상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기업들의 디지털 교역 활동에 대한 브라질의 계속된 공격과 다른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을 거론하며 USTR 대표에게 무역법 제301조에 입각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국이나 연방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사회보장국과 연방거래위원회, 법원 등 법집행기관 등을 사칭해 이메일 또는 문자를 보내고 계좌 정지, 마약 연루, 자금 세탁, 체포 임박 등 자극적인 문구로 공포심을 조장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며 특정 웹사이트 접속 등을 유도해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있으며 일부는 기프트카드 등 추적이 어려운 방식으로 송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회보장국은 정부기관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진드기 물림으로 인한 전국 응급실 방문 건수는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동부 지역은 12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령별론 10세 미만 어린이와 70세 이상 고령층의 응급실 방문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담대학교가 발표한 진드기 지수에 따르면 이번 주 뉴욕 일원에서 진드기에 물릴 위험도는 10점 만점에 9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CDC는 진드기를 발견하면 핀셋이나 전용 제거 도구를 사용해 가능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하며 피부에 붙은 지 48시간 이내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드기 예방을 위해 긴옷을 착용하고 풀이 무성한 지역은 피하거나 방충제를 사용해야 하며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옷과 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8일 범죄자들 대부분이 범죄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공공장소 시위 중 일부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시위대들이 마스크로 자신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팬데믹 이전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 정부 차원에서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 의회에서는 유사 조례안이 발의돼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역에 따라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